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겁을 먹은 것일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앞에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싸움이라는 것이 이 야생에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이 펜타곤 안에 들어갔을 때하고 다르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잘 싸운다 해가지고서 정식 경기 펜타곤 안에 들어가서 잘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 싸움꾼이 진짜 그 펜타곤 안에 들어가면 돼지에 두드려 맞고 두 대 더 맞잖아요. 자, 그런데 이재명이 남 비판하기 쉽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그 뭐 계속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만큼 외교 업적을 이루기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바이든하고 또 일본과의 관계, 기시다하고 그 관계 잘 갖고 그야말로 세계 각국들하고 계속해서 교류 협력하면서 엄청난 그런 어떤 외교적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 짧은 기간 안에.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문재인이 다 망쳐놨잖아요. 한미 관계도 망쳐놓고 그 다음에 한일 관계도 망쳐놓고 그거를 복원시키고 새롭게 또 그 위에다가 또 쌓아 올리는 외교적 업적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놨는데 이재명이가 이제 비판할 때는 좋았지. 원래 그렇잖아요. 멍석 깔아주면 못하고요. 그리고 막 뭐 후수두다가 야 네가 앉아봐, 네가 해봐, 바둑 두드는 놈도 지가 두라면 못 두고요. 그 다음에 그 스포츠도 그냥 뭐 야 그렇게 치지 말고 말이야, 위로 치란 말이야, 아래로 치란 말이야, 야 인마 네가 쳐봐, 못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가 이제 여기 들어갔는데 벌써 트럼프한테 왕따 당하면서 기가 팍 죽었는지 오늘 놀라운 지금 이재명이 직거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법 관수를 갖다가 14명에 30명으로 늘린다고 이것들이 난리 떨었잖아요. 법사위에서 말이죠. 이 정청래하고 박찬대하고 이것들이 말이죠. 이 대법관 증언 법원조직법 개정, 이게 베네수엘라에 이 차베스 같은 놈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독재자는요 대법관실을 늘려요. 왜냐면 내 지금 편을 갖다 넣어놔야 나를 무죄로 만들어줄 거 아니야. 원래가 그 독재자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왜 전화를 안 주겠어요? 저 새끼 봐라, 저거 뭐 대법관실을 늘려? 아니 미국이 대법관이 몇 명인지 압니까? 9명이야 200년 전에도 9명이고 지금도 9명이에요 미국이라고 왜 안 늘리겠습니까? 연방 대법원은 9명이에요 그것도 종신제야. 대법관이 무슨 뭐 나이롱 뽕 쳐가지고 따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진짜 대법관이 정말 대법관 할 만한 사람이 하고 죽을 때까지 대법관이야. 그러니까 거기를 건드리질 않아요. 대법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야만 거기가 안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정치가 그야말로 동적인 그런 성격을 갖거든요, 정치는. 근데 법원은 안정적인 정적인 성격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동적인 걸 정적으로 안정화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세요, 하원 있고 상원 있고 의원 또 이 국회도 두 개로 나눠놨잖아요. 왜 나눴는지 아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두 개로 나눠놔가지고 이 입법권을 갖다가 서로 견제하는 거야. 원래 입법권이 엄청난 권력이에요. 우리나라니까 이게 뭐 행정권, 대통령만 권력이 강한지 알지, 원래는 입법권이 어마어마한 권력이라고. 법을 만드는데, 그래서 상원 있고 하원이 있으니까 하원에서 엉뚱한 법을 만들면 상원에서 퇴짜시키고 이렇게. 근데 이재명이는 지금 엉뚱한 법 막 찍어내잖아. 막 찍어내는데 할 수 있는 게 대통령 거부권밖에 없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다고 탄핵시키려고 그러면 난리 떨었던 거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이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이 박찬대하고 지금 정청래하고 대법관을 갖다 증언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려는 거야. 근데 이 통과되면 이거 내가 독재자 되겠거든? 야, 이거 미국 같은 나라는 정말 이거 뭐 9명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데 이재명이 되자마자 14명에 30명에 늘렸다면 아무리 그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야, 이재명 독재자다, 이건 독재자라는 걸 전 세계에 이건 선언하는 거야. 미국에서요 대법원 만약에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그 순간, 더군다나 이게 국민을 위해서 늘린 게 아니고 씨를 위해서 늘린 거잖아. 사배사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덜컹 겁난 거야. 아마 외교적 노선을 통해서 국정원 같은 데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을지도 몰라. 이 대법관수 새끼들아, 니들 늘릴 거야 진짜로? 그러면 이재명 전화도 한 통 없다. 축전은커녕 이 새끼 이재명, 나는 뭔가 있다고 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진짜로 안 늘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인간은 속으로 엄청 늘리고 싶어요. 엄청 늘리고 싶은데 이게 늘렸다가는 이재명 독재자라는 것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것이고 베네수엘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차베스 되는 길을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다 쫓겨나고 죽고 그러잖아. 그런 독재자들은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야근수를 써가지고 지금 그거를 중단시켰어요. 일단은 보류하라.
보류하라. 아니 그렇게 난리를 떨더니 지가 대통령 되니까 이제 보류하는 거야. 대통령 되기 전에는 대통령 되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서 그 난리를 떨더니 대통령 되니까 이제 성군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야. 마치 이제 세종대왕 흉내를 내가지고 나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돼야지. 웃기지 말어. 이미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는 글러먹었어요. 그 태생이 비천한데? 아니 원래가 말이죠. 세종대왕은 태생이 비천하지 않잖아. 거기다가 업적이라든가 그 사람이 그 성장 과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하는 거지.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이순신 장군이 어디 가가지고 버카로 소고기 사 먹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무슨 범죄 저질러 가지고서 국민을 등치고 말이죠. 대장동을 갖다 개발해서 돈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는 이순신 장군의 전부를 존경하는 거지. 임진왜란에서 싸워서 이겼다 그것만 존경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정도는 안 되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이순신 장군만 있어?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이순신 장군은 그 삶 자체가 성스러운 영웅.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삶 자체가 흠잡을 데가 없잖아. 세종대왕이 무슨 흠잡을 데가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성군 흉내, 그러니까 좋은 대통령 흉내를 내려고 지금 갑골을 떨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재명을 갖다가 너는 대통령 갈 수 없는 놈이 그야말로 독재를 통해서 그야말로 갑골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고 그 간 자체가 바로 범죄고 그 간 자체가 바로 정당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볼 거로 봐요 저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아마 제 촉이 맞을 거야. 미국에서 대법관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을 거야. 상당한 우려를. 내가 말했잖아. 미국은 법치주의 나라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그야말로 미국을 지탱해 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사회 발전의 역할을 해오고 미국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온 역할은 연방대법원이 한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법관을 14명이 30명으로 갑자기 늘린다는 게 만약에 이게 어떤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법원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차근차근 해가지고서 몇 년 어떤 시차를 두고 1년에 2명씩 늘려나가가지고 10년이 늘린다. 그래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이게 갑자기 그럼 이재명 방탄을 위한 대법원을 대법관을 늘린다. 그러면 지금은 그걸 지가 힘 있으니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니 힘 있다고 다 합니까? 그럼 그 역풍을 어떻게 봤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히틀러 될 거라 그랬죠.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히틀러 수권법이라는 게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히틀러 부역한 놈들 전부 다 작살났다. 내 이 강신업 방송을 들었나 혹시? 히틀러 된다. 누가 히틀러 된다는 거야. 그러다가는 이재명 당신 히틀러 된다 이거예요. 히틀러 돼가지고 지금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부역했던 놈들 전부 다 히틀러 지금까지도 거기 부역했던 사람들을 재판을 하고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때 후손들이 용서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히틀러에 편들었던 사람들이 많잖아. 원래는 독일 국민 그 당시 많은 수가 범죄를 지은 거야. 근데 그 범죄 때문에 지금도 독일이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원래는 독일이 더 근면하고 독일 국민들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히틀러 그럼 때문에 계속해서 그 원죄를 지고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이재명 그럼 때문에 원죄를 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저것들이 모르고 까불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범재판처럼 그 부역자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들으셨으면 댓글 쭉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제가 방송을 한 거 찾아서 동영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겁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이재명이가 갑자기 말이죠. 법원 조직법 바꿔가지고서 대법관을 늘리는 것을 보류시켰습니다. 야, 이제 히틀러 되기는 싫은가 보죠.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공유 많은 곳에 퍼뜨려 주십시오. 지금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신업 TV가 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재명이 방탄하는 걸 막아가지고 결국은 이재명을 갖다가 법의 심판에 세워가지고 끌어내려야 되겠죠. 강신업 TV입니다.